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Computational Tube H Transforms for Online Filtering of Discretely Observed Diffusion입니다. 제목이 기네요. 예, 순서는 Introduction and Background, Method, Experiments, Conclusion 순입니다. 인트로와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Discretely Observed Diffus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Time Homogeneous Diffusion Process XT가 있다고 해요. 예, 이 Time Homogeneous Diffusion Process XT는 이러한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뮤와 시그마가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Time Homogeneous고요. 그 다음에 가정하기로 그냥 Initial Distribution을 로제로로 표시를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SD에 따라서 이 트래젝터리가 만들어질 텐데 어떤 한 지점에서 S초만큼 지난 S초가 아니라 S스텝만큼 지난 X 햇의 분포를 나타낼 때 PST 햇 X 바 X 이러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세미그룹 오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트랜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하냐면 이거는 하나의 probability measure로서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xt가 x에 있을 때 s초만큼 지났을 때 a에 있을 확률을 구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xt는 discretely observed 됩니다. 이산적으로 이산 시간마다 observed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논문에 써 있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오타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이 논문에서 다루는 상황을 보면은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t는 interobservation time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지 t부터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라지 t는 interobservation time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뭐냐 이게 xt가 계속 트래젝터리를 만들어내면서 사실 XT는 관찰은 안 되지만 이 라지 T 간격으로 계속 Y라는 것이 관찰이 돼요. 그 Y라는 것이 관찰이 되는 그 타임 간격을 라지 T라 부르고 인터 옵저베이션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YK는 T가 K 라지 T일 때 K 라지 T에 대한 관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K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사실 이 likelihood 펑션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건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 가정이에요. 굉장히 센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디퓨전 프로세스, 이런 타임 호모지니어스 디퓨전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 대응되는 것이 있어요. 오퍼레이터인데 제너레이터라고 불리는 오퍼레이터인데 저는 그냥 오퍼레이터라고 쓸게요. 이 디퓨전 프로세스의 오퍼레이터는 일단 오퍼레이터니까 어떤 함수에 작용을 하면 이렇게 뮤는 이제 드리프트였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에 대해 내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였죠? 예, 볼리티리티였는데 시그마 t 트랜스포즈 곱한 거랑 헤시안 매트릭스를 프로비니어스 프로덕트를 한 형태로 나오게끔 하는 오퍼레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디비전 프로세스가 있으면 오퍼레이터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디비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필터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뭘 하고 싶냐면 만약에 관찰이 K가 있어요. 그래서 T초에 타임 라지 T에 그 다음 타임 라지 ET에 타임 라지 3KT에 각각 Y1, Y2, YK가 관찰되었을 때 실제로 타임 라지 K 라지 T의 이 디퓨전 프로세스의 분포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예, 이거를 추정하는 게 이 논문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편의상 이 초기 분포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이 프로세스의 초기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 필터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파티클 필터링은 무엇이냐? 파티클 여러 개를 뿌려서 필터링, 이 분포를 알아내는 작업인데
여러 개를 뿌리는 건데 약간 시퀀셜 막 몬테카를로라고도 불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켜드릴 거고, 먼저 이 파티클 필터링은 어떻게 하느냐.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이 있죠. 거기서 이제 몇 개를 샘플링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이 제로 dx라는 거는 이 관찰된 거로부터 근사를 하기로 n분의 1 균등하게 x0 j가 나오게끔 하는 분포로 근사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opagation, resampling 과정인데 propagation은 한 스텝씩 옮겨가는 거, 어떤 타임 스텝만큼 옮겨가는 거고, resampling은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거는 뭔가 웨이트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tk 시점에 파티클이 있어요. 파티클이 m개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그 전에 이 시점에 분포가 이런 식으로 XTKJ를 중심으로 하는 디렉 데이터들의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파티클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퍼게이트를 할 거예요. 프로퍼게이트를 한다는 거는 어떤 트랜지션 PDF, 트랜지션 프로버빌티 메저를 유저가 결정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이 XTKJ들을 한 스텝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head XTK 플러스 1J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하느냐. 이 웨이트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왜 나오는지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냥 결과만 해석을 해보면은 이 웨이트가 관련이 있고 이 웨이트를 구성하는 WK 플러스 J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PT는 실제 디퓨전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0에서 라지 T 스텝 옮길 때 생기는 트랜지션 프로버빌티. 그 다음에 요거 QK 플러스 1은 유저가 설정한 한 스텝 옮겨갈 때의 트랜지션 프로버빌티에 대응이 되고, 이 G는 X와 Y에 관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X가 줬을 때 Y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필터링 문제는 이거를 이제 근사하는 건데, 이거를 근사할 때 이 웨이트를 줄 거예요. 여기서 만든 웨이트들을 이용해서 웨이트를 줄 거고, 중심은 이제 만들어 놓은 파티클들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리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이 리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이 웨이트들이 있잖아요. 웨이트에 의해서 리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개를 다시 뽑고, 그럼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다시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는 방법을 취해요. 여기서는 웨이트가 n분의 1로 균등하게 만들어졌죠. 이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이제 파티클 필터링 프로시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두 개의 파티클 필터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부트스트랩 파티클 필터고 두 번째는 Fully Adapted Auxiliary Particle Filter라고 해서 FAAPF라고 줄여서 씁니다. 여기서 근데 유저가 설정하는 마코블 커널, 트랜지션 커널, 트랜지션 프로버빌티는 여기서는 그냥 디퓨전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트랜지션 프로버빌티로 쓰고, 두 번째로 Fully Adapted Auxiliary Particle Filter는 XTK가 X라고 주어졌고, 파티클이 주어졌고, 어떤 TK 시점의 값이 주어졌고, 그 다음 시점에 대한 관측치가 있을 때, 그거 있을 때의 XTK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는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오고 두 번째로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고 참고해야 될 점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관측지에 대한 unbiased estimator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관측치가 이것도 관측치도 쭉 패스가 있을 텐데 이것도 에스티메이터가 있겠고,
여기서는 뭐 이 expectation을 evidence law bound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BPF와 FA, APF가 있고 마코브 커널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럼으로써 웨이트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보통 FA, APF가 좀 더 일관되고 그 다음에 웨이트에 대해서 웨이트가 조금 스테이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한 게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GIRF가 나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FAAPF는 이 마코브 커널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코브 커널이 존재한다는 거는 왼쪽 거부터 볼까요? 이 마코브 커널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디퓨전 프로세스의 마코브 커널을 이용해도 되겠고 아니면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트래젝토리를 만들면 되겠는데 이쪽은 이제 만들 수가 없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제안하는 거는 이 FAAPF를 다양한 세팅에서 그들만의 세팅에서 만들어 보겠다. 뭘 이용해서? 컨트롤드 디퓨전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알아둬야 할 점은 FAAPF 마코브 커널을 좀 제너럴한 상황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논문을 읽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컨트롤드 디퓨전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이러한 마코브 커널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까요?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컨디션드 디퓨전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고 컨트롤드 디퓨전이란 걸 알아야 돼요. 컨디션드 디퓨전이란 무엇일까? 원래 오리지널 디퓨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에 관심을 둘 거냐? 어떤 라지 t 시점에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라지 t까지의 xt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거를 말하고요. 그러한 움직임을 말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도구가 컨디션드 디퓨전 프로세스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로에서 라지 t까지밖에 안 봐요. 왜냐하면은 이 타임 호모지니어스 디퓨전 프로세스니까 시간 t의 영향, 뮤와 시그마가 시간 t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이 어떤 디퓨전 프로세스를 만든다, 이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함수 공간, 도메인이 0에서 라지 t까지고 그 다음에 값이 아래 d,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일 때 그런 함수들의 연속 함수들의 공간에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디퓨전을 만드는 거랑 동치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정규 분포 하나 있고 거기에 뭔가를 더하면 또 다른 정규 분포가 나오면서 PDF가 만들어지는데 PDF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프로바빌리티 메저가 만들어진다는 거랑 같죠. 그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드 디퓨전이란 한 스테이트가 주어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스테이트나 그 스테이트에 관련된 옵저베이션이 있고 그 옵저베이션에 의해서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를 묘사하는 거고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했던 그 브라우니안 브릿지 있죠? 그런 게 이제 컨디션드 디퓨전이죠. 끝점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드 디퓨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필터링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컨트롤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개념을 알 거예요.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디퓨전 프로세스인데 함수 c랑
그 다음에 어떤 스테이트 Y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보면 디퓨전 프로세스를 보면 이쪽 왼쪽 텀은 오리지널 디퓨전 프로세스랑 같은데 이 오른쪽은 이제 C와 Y에 의해서 어떤 조작이 들어가겠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정의한다는 거는 probability measure 여기 PCY, 0T가 만들어진다. 이것까지 알아두면 되겠고 이걸로 뭘 할 것이냐면 이 컨디션드 디퓨전을 알기가 어렵다가 아마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고 그럼 컨디션드 디퓨전 말고 컨트롤드 디퓨전 한번 찾아볼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접근인데 그래서 뭘 하고 싶냐? 옵티멀 컨트롤 펑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옵티멀 컨트롤 펑션이란 어떤 함수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가지고 컨트롤 디퓨전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때 본래 디퓨전 프로세스의 컨디션드 트래젝터리랑 그 다음에 컨트롤 디퓨전 프로세스의 그 트래젝터리의 분포가 같게 되는 그러한 C 스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은 이거를 찾게 된다면 어떤 관측지가 있을 때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C 스타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거죠. 예, 그럼 C 스타는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서 둡 H 트랜스폼 이론이 쓰입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잘 찾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읽으려는데 너무 수학책이라 지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넘겼습니다. 결론만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 한번 이거는 결론만 봤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답답해서라도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둡 H 트랜스폼은 둡 H 트랜스폼에 대한 이론이 뭘 보여주느냐? 이 옵티멀 컨트롤 펑션이 어떤 시그마 t는 주어졌던 거,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로그 h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예, 이건데 여기서 그리고 h에 대한 폼도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이거인데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거를 구하기는 어렵다. 어려웠던 게 문제죠, 사실은.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 h라는 거는 어떤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컨디션까지 이렇게 이런 조건까지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 방정식을 콜모고로프 백워드 이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많이 알려진 이케이션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h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 익스펙테이션 방식으로 찾을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보통의 그냥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리니어하지 않고 논리니어할 땐 어려우니까 뭘 하겠냐? 이 PDE를 풀어보겠다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PDE를 푸는 데 있어서 애널리틱 솔루션이 존재하기가 또 힘들어요. 웬만한 경우에선. 그래서 수치적인 방법을 쓸 건데 수치적인 방법을 쓰면은 예, 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제안하기로 이 옵티멀 컨트롤 펑션을 근사를 하는데 뭘 이용하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할 것이고 어떤 확률론에서 말하는 개념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꼴이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이 논문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디비전 프로세스가 있을 때 예, 이거의 트래젝토리를 찾을 건데 어떤 트래젝토리? 라지 T에서 어떤 관찰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트래젝토리나 아니면 라지 T까지의 트래젝토리나 아니면 라지 T에서의 분포를 예, 알고 싶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직접 어떻게 계산을 하기보다는 컨트롤드 디퓨전 프로세스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이 컨트롤드 디퓨전 프로세스가 y가 관찰되었을 때 본래 디퓨전 프로세스가 가는 그 경로들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을 정의할 것이고 찾아야 되고요.
정의할 것이고 찾아야 되고 이 최적의 컨트롤 펑션을 옵티멀 컨트롤 펑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폼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옵티멀 컨트롤 펑션을 찾으면 결국에는 이 컨트롤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따르는 트래젝토리의 분포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SD가 가게 되는 이 본래의 디퓨전 프로세스가 가게 되는 트래젝트의 경로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도록 옵티멀 컨트롤 펑션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자니 애널리틱 솔루션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뉴메리컬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뉴메리컬 솔루션도 만만치 않다. 대신에 이 저자는 뭘 제안하느냐 하면은 파인만-카츠 어프로치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뭔가 PDE 문제를 SDE 문제로 바꿔서 다시 SDE 문제로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파인만-카츠 포뮬러가 뭔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서 U를 알고 싶어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U가 뭔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U가 뭔지 찾으려면 뭘 하면 되느냐? 이 컨디션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한데 이거를 구한다고 하면 돼요.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알므로써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에는 이 PD의 numerical solution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저 뭘 하면 된다? 이 expectation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다 샘플링해서 평균을 취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이 트래젝토리를 따라서 이 안에 값들을 다 구하고 그거를 여러 번 랜덤 샘플링 한 다음에 expectation을 취하면 numerical solution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D를 SDE 문제로 바꾸고 SD로서 해석하게끔 문제로 바꾸고 결국에는 expectation을 구하는 문제로 변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H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H를. 대신에 이거 H 대신에 마이너스 로그 붙이고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콜모그로프 백워드 이퀘이션은 만족한다 했으니까 이거를 이쪽에 H는 V에 대해 정리가 되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터미널 컨디션도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하나 정의할 거예요. VT라고 합시다. VT는 이 B라는 함수의 컨트롤 디퓨전 프로세스의 그 트래젝토리를 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쪽 이 식들이 성립하니까 이쪽에 하나씩 다 더해줘도 성립을 하겠고 이토 포뮬러에 의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어떤 SD로 표현되네요. 여기서 GT는 이거고 V 라지 T는 마이너스 로그 G입니다.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바꾼 거죠, 식 자체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SD를 만족하는 솔루션 VT와 ZT는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한 건 뭐예요? 이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알고 있어. 정확히 어널리틱 폼은 모르지만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SD를 만족해. SD를 만족해. 요거 맨 밑에까지 왔어요. SD를 만족해. 이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 유니크니스가 말하는 거는 무엇이냐? 이 앞에 이야기를 빼고 이 SD를 만족하는 V와 G를 찾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로그 H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로그 H랑 이 컨트롤, 옵티멀 컨트롤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유니크니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이용할 거예요. 이 점을 이용해서 로스를 만들고 어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N0와 N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거고 우리가 어프로제미네이션을 할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이러한 SD를 만족하니까 이러한 SD와 비슷한 꼴을 갖는 비슷한 꼴을 갖도록 SD를 또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랄까요? 뉴럴 네트워크 N0와 N을 이용했고 뭐 컨트롤 디퓨전 프로세스의 트래젝토리를 사용하는 것도 동일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만약에 요게 마지막 끝점이 마이너스 로그 G, XT, CY, Y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요 친구가 같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니크니스 때문에 결국에는 옵티멀 솔루션을 찾은 거죠. 네. 유니크니스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 두 개가 같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두 개를 같게 하도록 로스를 만들자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VT는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로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VT는 SD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될 거고 이거는 학습을 할 때는 초기 분포는 이타X라고 해서 이거는 유저가 설정할 거고 관측치도 유저가 설정할 거예요. 이거의 문제의 단점은 약간 이 프로블럼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말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이죠. 그래서 이 CDT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 CDT는 Computational Tubes H Transform 알고리즘인데 이게 J는 데이터 사이즈라고 하고 C는 초준 컨트롤 펑션이라고 하고 N0, N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무엇을 하는 거죠? N0와 N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타 X에서 이니셜 포인트들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에타 Y에서 옵저베이션 라지 T 시점에 옵저베이션 꺼내고 그 다음에 컨트롤드 트래젝토리를 따라서 이렇게 트래젝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쭉 만들어 놓고 이걸 이용해서 이 VTJ라는 것을 다시 정의를 하고 VTJ 이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VTJ 경로를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이제 VT 라지 T까지 만들어지고 이거를 이제 앞서 말했듯이 로그 G와 비슷하게 하게끔 하는 로스를 만들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N0와 N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시뮬레이션을 학습을 할 때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C를 써야 되는데 C를 써야 돼요. C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C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방법이 있는데 그냥 C를 지로로 두고 오리지널 디퓨전 프로세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C를 마이너스 N으로 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약에 최적의 컨트롤 디퓨전 프로세스를 찾으면 C는 마이너스 N이 될 것이고요.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가 패러미터에 패러미터에 의존한다고 하면은 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로스를 만들 때 C로 흘러가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 N0와 N을 최적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N0와 N을 최적화하는 게 목적이고 C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고른 거기 때문에 N0와 N에만 그라디언트를 줄 겁니다. 정확히는 V0와 ZT에만 그라디언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냐고 하면은 two hidden layer가 있고 리키렐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프로세저를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트레이닝 프로세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뉴럴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고 데이터는 옵저베이션 하나당 패스를 여러 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은 요만큼 돌 건데 일단은 패스 자체는 이렇게 쭉 라지 J개만큼 만들고 옵저베이션은 이걸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좀 곱하기 해서 라지 J개 대응되게끔 카피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니셜 지금 V를 타고 V라는 디비전 프로세스를 타고 쭉 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로 근설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점에 대한 값들을 다 뽑아낼 거예요. 낼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트 컨트롤 SD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실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로스를 만들고 미분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다 이건데 시뮬레이트 컨트롤 SD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만드는 건 당연할 테고 그 다음에 G도 이제 G도 이렇게 앞에 정의했듯이 똑같이 흘러가야겠고 G는 요거였으니까 흘러가야겠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컨트롤 펑션을 어떻게 고르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컨트롤 펑션을 그냥 0라고 두면 상관이 없는데 컨트롤 펑션에 -n이라고 두면 이 순간에는 이제 그라디언트를 디태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경로를 쭉 타고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V는 이런 식으로 경로를 타고 가게 되고 그다음에 X도 이런 식으로 경로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끝내고 나면은 우리의 본래 목적인 온라인 필터링에 와야겠죠. 그래서 온라인 필터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이제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은 아까 말했듯이 최적의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C스타는 -n 될 거니까 그래겠거니 하고 이렇게 만들고 C 컨트롤을 -n으로 하고 V0는 n0로 갑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들이 K 라지 T 시점에 주어졌다고 하고 퓨처 옵저베이션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컨트롤드 디퓨전을 따라서 이 XTKJ를 한 칸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런 다음에 아까 파티클 필터에서 봤듯이 X hat TK 플러스 1J를 이런 웨이트와 연관을 시키는데 이 웨이트 구하는 게 지금 어려웠었죠. 원래 파티클 필터 문제에서 이 웨이트를 구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메저분의 메저가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인지는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리샘플드 해서 웨이트들을 좀 유니폼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했던 과정과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메저로 미분한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비르사노프 티어럼이라고 있습니다. BT를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합시다. 두 개의 디퓨전 프로세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 브라우니안 모션에 의해 확률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디퓨전 프로세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이 두 개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정의한다는 것은 어떤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두 개 정의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px와 py로 표기를 합시다. 그랬을 때 어떤 프로세스 ut가 존재하는데 ut 곱하기 시그마가 b2-b1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empty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py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구한 게 이 py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구한 게 어떻게 되느냐? empty를 곱했으면 이제 px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구한 게 돼버립니다. 이거는 기르사노프 티어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m 라지 t를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dpx, dpy를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m 라지 t를 dpx, dpy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요 식을 그대로 쓰면은 요 식으로 바뀌겠죠? 예, 요 식으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이 성질에 해서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마치 어떻게 되겠어요? dpx, dpy, dpx, dpy가 dpy에 곱해져서 dpx만 남는 꼴이 되겠죠. 예,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익스포넨셜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웨이트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필터를 할 전략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또 진행을 해보면 여태까지 한 얘기를 해보면 온라인 필터링 프로세저는 아까 말했듯이 컨트롤드 펑션과 어떤 시작점에 대한 함수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착착착 뭐랄까 쭉쭉쭉 트레적터리를 만들면서 구해집니다. 이걸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햇은 트레적터리를 할 때 중요한 거고 이 햇 V0는 결국에는 이쪽 햇 V0J와 이 VTK 플러스 1J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햇 V0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웨이트를 구하고요. 그래서 CDT 알고리즘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하면은 예, 초기 분포에서 뽑고 관측지 관찰되었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트 컨트롤드 SD를 쭉 뽑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예, 다음 스텝의 값을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로스를 만들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멘털 세팅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담 옵티마이저를 쓸 거고 러닝 레이트는 0.01입니다. 그래서 미니 베이지 사이즈는 1000인데 10개의 옵저베이션이 있고 이 옵저베이션마다 100개의 패스를 줄 거예요. 라지 T는 1, 그다음 스텝 사이즈는 0.02. 트레이닝 타임은 CPU로 1분이나 2분 정도 걸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필터링을 하면서 성능을 체크할 건데 뭘 볼 것이냐? 이펙티브 샘플링 사이즈 이걸 볼 거고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코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코드까지 정확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를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오브 이 y1, y2, y3,yk에 대한 분포의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의 베리언스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타의 올렌백 모델에 대해서 필터링을 한 경우를 볼게요. SD는 이렇게 생겼고 이 X와 Y의 관계는 이런 식이고 이타 X는 노멀이고 이타 Y는 노멀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타 X, 이타 Y는 학습을 할 때 필요한 거고 G도 학습을 할 때 필요하겠네요. 예,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 건데 이걸로 학습을 끝내고 이제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서 쭉 뿌리면 K는 이제 관측지의 개수예요. 시퀀설하게 쭉 갔을 때 1, 2, 3, 4, 5, 6, 7, 8,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예,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떠냐? 여기서 제안하는 방식은 Iterative APF인데요. 그거를 안 적었네요. 예, Iterative APF인데 이걸 보면 그렇게 막 좋은 성능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다음 BPF보다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오죠. 그 다음에 GIRF보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주목할 만한 거는 시그마 이 베리언스가 커질 때 이게 커질 때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리언스에 따른 이 성능치들의 변화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베리언스가 커져도 뭐 그냥저냥 괜찮은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EXACT APF랑 FAAPF는 무엇이냐? EXACT AP이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EXACT APF가 가능해요. 옵티멀 컨트롤 펑션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이 FAAPF는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프로버빌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본 거고, 이거는 이제 차원에 대해서 본 건데, 디멘션이 커질수록 이터레이티브 APF 성능은 안 좋아지죠. 네,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거의 토이 이그젠플이죠. 왜냐 리니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니어이기 때문에 애널리틱 솔루션들이 구해지고 그게 좀 더 성능이 좋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디비전 모델이에요. 이건 논 리니어 모델이죠.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보면은 스태틱 APF와 이터레이티브 APF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태틱 APF를 봤을 때 이 세타가 이 GXY의 베리언스를 뜻하는데 세타4가 이 세타4가 커질수록 스태틱 APF와 이터레이티브 APF 성능은 떨어지는데 이터레이티브 APF가 성능이 가장 좋아져요. 예. 그 다음에 엘보 갭도 보시면 이 제한한 방법이 이 시타4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고 이 베리언스도 뭐 베리언스는 영향을 받긴 하는데 제일 좋죠. 이터레이티브 APF가 스태틱 APF는 좀 바이바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스케일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GXY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성능은 안 좋아지는데 이터레이티브 APF가 제일 좋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리니어 모델인 셀 모델을 볼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x0를 1,1에서만 시작하도록 할 거고 이거 에타 x와 에타 y는 앰플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타 x는 그냥 1,1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타 y는 노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보여야 될 텐데 이터레이티브 APF만 보면은 시그마가 커질수록 오히려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엘보 갭 같은 경우에도 이터레이티브 APF가 좋고 베리언스도 이터레이티브 APF가 가장 낫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CDT 알고리즘은 파티클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한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CDT 알고리즘은 하이어 디멘셔널 세팅에서 좀 괜찮고 뭐 베리언스가 컸을 때도 뭐 성능이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에게 더 의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PDE를 풀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이 PDE로부터 컨트롤드 디비전 프로세스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SDE 문제로 만들고 이 SDE를 피팅하기 위한 로스를 설정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좀 정말 아쉬운 점은 데이터가 시뮬레이팅 데이터라는 거예요. 시뮬레이팅 데이터라는 거는 현실에 존재 안 하는 데이터죠.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실 찾기가 힘들어서 아마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는. 그리고 뭐 에타 x나 뭐 g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저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설정을 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좀 아쉬웠고 퓨처 컬러는 이거를 SD인데 아까는 관측되는 시간이 계속 동일했죠. 라지 T만큼.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좀 늘려서 시간의 변화를 줘서 짧은 시간, 넓은 시간 이때 관찰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겠고 두 번째로는 좀 더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로 실행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로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쭉 따라가다 보면 아이디어가 좀 괜찮은 게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거를 이 파티클 필터에 좀 꽂히기보다는 뭐 PDE가 있고, PDE를 풀기에 SDE를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어려운 PDE가 있으면 SDE로도 푸는데 좀 딥러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좀 서베이를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ICLR에서 리젝이 됐었고, ICML에서 억셉이 됐던 거고, 이 위크니스를 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실험 세팅이 안 좋았다. 실험 세팅이 너무나 간단했고 디멘션도 높지 않은 거였다. 실제로는 디멘션도 높지 않았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얻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들이 있고, 또 다른 얘기론, 또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 실험이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매트릭도 좋지 않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 매트릭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전 방법보다 좋았는지 이거를 확인하기도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건 논리니어 필터링 문제인데 그라운드 트루스 얻기가 힘들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이거 ICLR에 사람들을 타겟해서 낸 거냐? ICLR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낸 거냐? 과연? 그게 문제로 짚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이 많아서 좀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뭐 ICLR에 내려고 낸 거, 사람들이 보라고 낸 거 맞아? 이렇게 비판을 하는 위크니스들이 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